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상철은 볼 때마다 좀 부담스럽고 보는 게 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왜 불편하고 편하지 않고 좀 거북할까? 보면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센 척 한다는 거죠. 어떤 감정일지 물론 다른 사람들이 100%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은 이 어느 정도 공감대라는 게 있잖아요. 공감이라는 게 있고 사람이라면 저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벗어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퍼야 되는데 슬프지 않다 그러고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다 그러고 그렇게 일반적인 감정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편하지 않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 센 척 한다라는 거예요. 상철이 보면은 센 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센 척을 할까? 일단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도 충분히 센 척 하는데 원인이 될 거고 그리고 본인 성향 자체가 남한테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센 척하고 그래서 그렇게 센 척하는 모습들이 불편하게 보이고 그렇다고 실제 세냐 정신력으로 강하냐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은 보통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또는 한 20대 초반 많아야 중반 그때까지 보여주는 모습인데 상철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30대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30대라고 해도 어리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영호를 좀 같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비슷한 나이라고 하더라도 영호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충분히 센 척하는데 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본인의 성향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상철의 마음에는 오로지 only 옥순밖에 없어요. 옥순으로 가득 차 있죠. 이게 옥순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게다가 여기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공간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래서 더 그런 모습들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순이 진작에 끊어졌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상철이 집착이 더 심해지는 거죠. 안 달라는 거고. 그렇게 안 달라게 만드는 게 누구냐? 옥순이다. 옥순만 초반부터 감정 정리를 확실하게 해줬더라도 상철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물론 옥순도 충분히 정리를 하고 본인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옥순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은 거기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눈치를 못 채고 그렇게 행동하는 상철도 사실은 문제죠. 자, 이번에 데이트 상대 선택할 때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옥순은 광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99% 이상이었고 상철도 말로는 옥순이 아닌 다른 정의를 얘기를 했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옥순을 기대하는 눈빛이잖아요. 거리두기를 하자고 했지만은 그 거리두기를 제안을 한 것도 옥순이고 그런데 자기도 그러려고 했다. 나도 사실은 너랑 거리를 두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세까지 부려가면서 굉장히 쿨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전혀 쿨하지 않다라는 거죠.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본인 감정이 솔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고 서운한 감정, 속상한 감정을 보여야 정상적인데 오히려 내가 먼저 거리를 두려고 했다. 부담스러웠다.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감정은 아니다. 자, 그리고 전날 보면은 옥순이 상철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쯤 생각을 해보고 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원한다면은. 그런데 저 원한다면이라는 가정도 사실은 그 책임을 상철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네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이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인의 감정이 결정이 됐으면은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상대방은 나한테 집착을 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느껴지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내가 좋다고 저러고 있는데 본인이 광수로 결정이 되면은 얘기를 해줘야죠.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네가 원하면 얘기를 해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책임을 상철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것도 아니고 9살이나 많으면서 이모뻘이에요. 사실 이모뻘. 그러면은 상철이 폭주하지 않게 좀 정상적으로 이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철이 폭주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고 한두 번이라도 경험을 더 하고 10년 가까이 인생을 더 산 인생 선배로서도 할 짓이 못 된다. 그러니까 상철이 뭐라고 해요? 아니, 안 해줘도 된다. 나 지금이 너무 편하다. 왜 안 해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옥순의 마음이. 어떤 대답을 할지 상철도 알고 있거든. 긍정적인 대답이 올까요? 부정적인 대답이 올까요? 굳이 옥순이 얘기를 해준다면은 부정적인 대답을 해줄 것이다. 안 해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예스를 해줄 것 같다.
오케이를 해줄 것 같다. 네가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해줄 것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얘기를 해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아니잖아요. 분위기는 완전히 망해버렸고, 저거는 데이트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싸우는 분위기, 기싸움하는 분위기, 불편해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영철하고 영자는 무슨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서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게 싸웠지만은, 상철하고 옥수는 약간 다른 스타일로 싸웠다라는 거죠. 기싸움을 한 거고,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철은 최종 선택을 하는 그 순간까지 결과를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아직 날짜가 좀 남아있는데 슈퍼데이트도 남아있고, 뭐 앞으로 데이트가 한두 번 더 있을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옥순의 마음을 명확하게 듣고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옥순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겠지. 왜냐, 옥순 말고는 내가 알아볼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옥순 머리가 터지기 직전일 겁니다. 감정 정리도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옥순이 간을 보니까, 자, 그래서 상철은 옥순의 대답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얘기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상철은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지만은 그 거리를 둔다라는 게 눈에서만 멀어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제 마음도 좀 비워야겠죠. 마음을 비우지 않는 거리두기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게 고독을 싣고 있어요. 저것도 상철이 왜 저러고 있을까? 저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약간 후가시 잡는 거죠. 이렇게 고민하고 고뇌하는 내 모습을 상대방이 봤을 때 멋있다고 그래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는, 너무나도 눈에 잘 띄는 그런 곳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경수하고 순자가 지나가다가 상철을 발견하죠. 그리고 왜 이러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상철이 얘기를 해줍니다. 옥순이 답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답을 듣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보면은 상철이 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속궁합 얘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팩트하고 다른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철하고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또 스타일이 다르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이스한 사람이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옥순을 기다려주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매너고 옥순님에 대한 매너인 거다. 누가 보면은 진짜 매너를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게 깔끔하지 않냐고. 그러면은 방에서 조용히 기다리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눈에 띄는 곳에 있고 옥순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있다. 만약에 옥순이 답을 안 해주려는 느낌이었다면은 내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자, 저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옥순이 얘기를 해준다고 했지만 본인이 괜찮다, 안 해줘도 된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긴 한데 어쨌든 옥순이 말을 해준다라는 걸 본인이 거절을 한 거고, 그 얘기는 끝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내가 끝일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상대방이 얘기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끝이 아니다. 그리고 옥순이랑은 정리가 돼야 내가 여기서 나간다. 그래서 대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철은 자꾸 그 상대방하고 뭔가 비교를 하는 거.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2사람 혹은 3사람 혹은 그 이상일 때 내가 그 상황에서 고민하는 거, 이거를 자꾸 저울질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상황 자체를 안 좋게 본다라는 건데, 그거는 너무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도 관심이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한 사람만 정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옥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비교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자기 감정만 소중한 사람인 것 같다. 남의 그 상황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다. 자, 그리고 영철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상철 혼자서 그 공용 거실에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철이 괜찮냐고 물어보죠. 아까 좀 그래 보였다고. 그래서 여기는 솔로 나라라서 그렇다, 밖에서는 안 그렇다. 뭐 누구한테 저렇게 조언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한참 어린 동생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상철이 눈물을 흘리죠. 서름이 폭발을 한 겁니다. 사실 뭐 그렇게 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물론 옥순을 보지 못하고 옥순한테 선택을 못 받고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분이 안 좋긴 하겠지만은 그게 저렇게 울 일은 아니다. 저렇게 눈물이 난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옥순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로 크다라는 거고 제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 자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감정을 좀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상태로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왜냐, 본인의 그런 정상적인 행동이 나오지가 않고 뭔가 집착적인 행동, 정상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감정을 끌어내려서 정상 범주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가 되겠어요? 누구나 남자라면은 그런 상황을, 비슷한 상황, 상대방에 대한 내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겪어봤겠지만은 저런 감정을 가지고는 별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애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직 자기의 감정 조절도 잘 못하는, 뭐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옥순이 나한테 거리두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부터 서운한 거고 나에 대한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영철 앞에서는 약간 순한 양 같잖아요. 광수 앞에서는 괜히 센 척하고 끝까지 기싸움하고 사과를 하더라도 사과 같지 않는 사과. 사과가 아니고 결국은 시비였죠. 그것도 내가 미안한 게 아니다, 미안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럴까봐 내가 사과를 하는 거다라고 되도 않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약약강이라는 거죠. 센 사람 앞에서는 센 모습을 못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 세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세다라는 기준이 본인 기준인 거예요. 약간 어린 남자의 기준, 등치 크고 목소리 크고 그러면은 센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조용한 사람, 그런 사람은 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가장 그 가관인 거는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참 고독한 것 같다. 졸라 고독하구만. 인생이라는 거는 지금 저 고독, 인생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옥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 어떤 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그런 대화들을 나눠야 되는데 그냥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냥 인생은 고독하다, 외로운 게 아니고 고독하다, 뭐 이경영이야 뭐야. 그리고 그 고독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는 가정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혼해서 가정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고독하다라고 저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리다라는 얘기고 뭔가 우울함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밝은 에너지가 아니고 어두운 에너지, 우울한 에너지가 지금 상처를 감싸고 있는 것 같다. 저거를 떨쳐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좋은 사람이 다가오는 겁니다. 괜히 저렇게 무게 잡고 센 척하고 그래봤자 득이 되는 게 없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고 괜히 나이에 맞지 않게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하고 그런 허세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본인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성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자체가 부담스럽고 재미없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선을 긋게 되는 거고, 성숙한 모습도 좋지만은 나이에 맞는 그런 행동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데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 하고 뭔가 통달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니까 이게 그냥 웃긴 거죠. 자, 옥순에 대한 상철의 도전 끝나지 않았고 결국은 그 마무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옥순이 해야 됩니다. 옥순이. 상철이 혼자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 혼자서. 하는 척은 하겠죠. 만약에 옥순이 안 한다 그러면 상철이 내가 물러나는 척, 포기하는 척 하겠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한 번 더 하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을 좀 갖고 그 뒤에 내가 하면은 다시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옥순인데 그것도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 어쨌든 지금 광수가 옥수한테 마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옥수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상처를 정리해야지 괜히 상처를 더 끌고 간다라는 거는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상철의 그런 감정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 상처를 멈출 수 있는 거는 옥순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옥순이랑 상철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광수가 좀 아쉬운 거는 보는 눈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